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도 이번 주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녹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그리고 지난주에 너무나도 반응이 좋다는 의견은 딱히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둘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서 박아람 PD 또 같이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그 가족의 전화가 왔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방금 남편이 전화하다가 끊어가지고 평소 전화를 잘 안 하는 사이여서 친하지 않은 사이여서 굉장히 급한 일 아니면 전화할 리가 없잖아요. 저도 뭐냐면 언제 가장 놀라냐면 어머니가 전화했을 때가 그렇지. 놀라. 일단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하시나요? 그런 거로 따지면 연락을 자주 그러니까 1주나 2주 정도마다는 통화는 해요. 어머니랑. 근데 급작스럽게 올 시간 아닐 때 오시면 놀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좀 엄마 무슨 일 있어? 부터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럼 다행이다.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어서 전화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왜 엄마 전화를 내가 놀랄까 그러면 가장 내가 어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일어날 곳이 엄마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버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제가 그 폐암으로 진단받고 이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 전화는 항상 급한 전화였거든요. 제가 당장 달려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족이 깜짝 놀란 전화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또 약간 다른 개념으로.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또 잘못한 거 있나? 그러니까 그거 약간 서로 이게 일상을 관여 안 하는 사이가 갑자기 왜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놀랬던 그렇죠. 거죠. 그 부분이 있어요. 뭐야 이 시간 딱 전화하면 각자 잘 살아 있겠지 하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집에서 실수했어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날 전화밖에 그러니까 없어. 처음에는 저는 가족끼리는 특히 부부간에는 지금 잠깐 통화돼? 잠깐 통화돼 이것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뭐야 지금 잠깐 통화하면 되지. 그렇게 운 띄우는 거 너무 싫어. 지금 애당초 문건이 어떤 일 때문에 시간 얘기하면 되지. 그래요. 근데 왜 나는 와이프고 여긴 남편이 똑같이 스탠스는? 그래서 딱 그 뭐냐면 놀랬어, 내가 공감했잖아. 가족의 전화에 놀란 표정을 내가 공감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순간순간 이게 기자적 습성 때문에 순간순간 표정과 이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아주 관심이 있거든요. 안 놓쳐.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에 불화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좀 결론은 좋게 지어주세요. 불화가 아니죠. 불화가 아니고 정상적이니까 전화 통화하고 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면 왜 놀래? 어쩌라고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따로따로 지내긴 하지 좀.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네. 빨리 주제로 넘어가야겠네.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처음에 제목만 보고는 진짜 이게 연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 키워보는 어머님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이제 주제인데요. 선배님이 SBS 8시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하셨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어린이들 스마트폰 보여줘야 할까? 분노 조절 안 되는 이유가 그럼 스마트폰이란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제목은 저와 나 낚인 거야? 낚인 거였나? 제가 하지 않고 사실 오늘도 아까 저희 뉴미디어 팀의 이 제목을 정하는 우리 그러니까 주니어 기자들과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저는 이 제목이면 클릭을 안 할 것 같아.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제목은 절대 클릭을 안 할 것 같다는 거야. 왜? 무슨 차이인데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어린이의 분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어린이의 분노가 왜 상승했을까, 왜 올라갔을까, 왜 화난 어린이들 많을까? 그 밑바탕에 스마트폰이 있었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이 분노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 하면서 막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은 제가 이제 분노 시리즈를 준비한 건 제가 너무 이거를 공부하고 취재하면서 너무 제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한다는 것 말씀드리겠고 그 분노를 취재하다가 다시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저의 가장 분노 대상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끼어들어서 봤더니 저도 몰랐던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편을 네. 이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메일 보내주신 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물론 그렇다고 현대의학이 다 갖춘 건 아니니까 고민이 예를 들면 어떤 무슨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것처럼 짜잔 프로그램 하나에 쫙 해결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고민을 해결하는 마음으로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련의 일인데 그 우리 박아란 PD가 몇 년생이죠? 저 02년생입니다. 그러면은 2009년 정도에 스마트폰이 상용화됐으니까 네. 한 7살부터는 있었지만 이렇게 물론 아이들한테 이제 주진 않았겠지 그때는?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고 그 전에는 다른 디스플레이가 있었죠. 우리 뭐 TV나 게임기. 뭐죠? 저는 중간에 다른 것도 있어요. 중간에 무슨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동영상만 남아서. 저도 뭐냐면 엄청나게 보여줬어요. 뽀로로. 왜냐면 뽀로로를 봐야 우리 애들 세대는 대통령이니까 정말 대통령. 인기 많아 또 바뀌더라고. 정말 그다음에 무슨 기차 있잖아요. 칙칙 북북 나오는 무슨 기차. 타요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것들 그게 저를 덜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뭐냐면 사실 뭐 저는 그걸 너무 죄책감 갖자는 게 아니라 부모가 덜 힘들어야 일단 살아야 돼요. 부모가 살아야 돼. 부모가 살고 애도 사는 거지. 부모가 난 너를 위해서 다 참았어. 절대 안 좋습니다. 아이한테도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참는 게 아니에요. 부모부터 살아야 돼. 우리 위급할 때 비행기가 뭐 하거나 배 안에서 뭐 할 때 첫 번째가 뭐죠? 부모부터 살아라 이거죠. 그래야 애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애는 100% 죽습니다. 그 막 자동차 아이부터 뒤에 구해주세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 논란이 있지. 어떤 거요? 왜 초보 운전 보면은 붙이듯이 네.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 패러디가 저는 나부터 구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어린 여성과 약자를 먼저 구하는 건 그 의미는 뭐냐면 일단 어떤 동일한 저기가 있을 때 동일한 게 있을 때 성인은 스스로 그것을 어려움을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는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면 아이와 여성을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근데 네. 비행기가 추락하고 나는 거는 도와줄 사람이면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자체가 그냥 아이는 100%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부터 무조건 살아야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도 누가 먼저 껴요? 보호자가 먼저 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아이 가엾다고 하니까 당신이 살아야 아이가 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 죄책감 갖자 이걸로 접근한 건 아닙니다. 예. 우리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스마트폰 보여주고 뭐 동영상 보여주고 TV 막 틀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린이 이제 다시 돌아가면 네. 지금 전 세계 분노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리고 2010년대를 중심으로 쭉 다시 올라가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네. 오, 신기하다. 이게 이제 글로벌 뭐 갤럽에서 하는 막 인덱스예요. 뭐 네거티브 익스페리언스 인덱스 그다음에 거기 앵거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가. 네. 근데 각국의 분노 조절, 충동 조절 장애가 또 늘고 있어요. 아이 특히 10대에서. 그리고 요즘에 그러니까 어린이는 분노를 성의가 다르죠. 분노 표현이 뭐 좀 다르죠. 달라서 하지만 화난 행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주로 지어 짜죠, 뭐 애들은. 네, 뭐 짜증 내거나 뭐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점점 늘어요. 그래, 점점 늘어.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과 관련될까를 학자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2010년부터 보니까 이 연구가 지금 유일 아나운서 이게 진짜 그래요, 그랬지만 네. 들여다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이미. 왜 들여다봤냐면 분노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해요?
분노의 반대? 화내는 거에 반대말. 그냥 자유롭게. 저도 틀렸어요. 저도 몰랐어요. 분노의 반대. 나는 용서? 용서. 나는 안정. 네. 뭐 인내 있을 수도 있고 용서. 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안정. 예.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분노의 반대말을 공감이라고 얘기해요. 공감. 서로 공감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인간관계에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인간과 사회관계도 진짜 제일 중요하다. 공감.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걸 갖고 이제 뭐냐면 사실 난 동의할 수 없어 막 그래서 아니 이게 동의고 그게 아니라요. 이건 이 분노 학자들이 하는 말이야. 학자들이 결론내는 거라서 갑자기 너무 동의되는데. 그래서 내가 분노가 없는 거야. 화가 없잖아. 모든 사람들 말에 다 공감하거든. 뭐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나는 언제 우리가 화나 보면 무시당했을 때예요. 무시당했을 때 무시당한 거 뭐냐면 상대방이 사회가 나를 못 알아준 거야. 공감을 내가 못 얻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 분노에 깔고 있는 거는 무시와 억울함이거든요. 무시와 억울함은 내가 공감받지 못했던 거고 똑같이 내가 상대방을 공감해주지 못할 때 그 상대방은 내 자식 마찬가지고요. 예, 어머니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는 거야. 저는 이 포인트가 너무 진짜로 왔어요. 제가 틀렸다고 그랬죠. 저는 예를 들면 분노의 반대말은 용서 아니면 포기라고 생각했어요. 포기. 제끼는 거. 뭐 제껴버리지 뭐. 뭐 이렇게 하나의 제가 할 때. 근데 그건 하나의 그러니까 분노의 폭발을 예방하는 방법의 회피는. 근데 진짜 본질적인 분노의 반대말은 공감이라는 거예요. 너무 전 탁 쳤어요. 이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동찬의 말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조동찬은 이런 훌륭한 말을 할 수 없나요? 전 전달하는 기가 이제 조동찬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걸 기사화해요? 조동찬은 그냥 일개 기자일 뿐인데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에 주목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보여주는 것, 기계가 보여주는 것이 어떤 그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칠까? 왜냐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계 없을 땐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애가 보채면 우르르 깎고 이랬죠. 어르고 달랜다는 표현으로 계속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 보여주죠. 그 차이를 느꼈던 거예요. 이 학자들은. 옛날과 분명히 그러니까 뭐냐면 분노가 점점 늘고 있는 거예요. 10대 때의 분노. 어린아이들의 분노 그리고 성인의 분노감이 늘어가는 건 분명히 원인이 그 더 밑에서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3살에서 5살 사이의 어린이요. 3살에서 5살이면 말 못하는 아이들이죠. 말 잘 못하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공감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 있겠죠. 그 소아정신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에게 부모들에게 물어서 아이가 일주일에 몇 번을 보는지 몇 번을 이렇게 보여주는지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많이 본 아이들과 적게 본 아이들의 차이를 딱 했어요. 그다음에 공감 지수를 측정했어요. 비언어적 감각이죠. 그랬더니 확연히 차이가 난 거예요. 그게 그게 논문으로 발표돼서 미국에서는 지금 논란이 있는데 스마트폰 학교에서 뺏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 말아라. 네. 하는 게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걸 뺏고 친구들끼리 서로 눈 마주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유일 아나운서가 이 기사를 보더니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이 연구는 언제라고요? 3살부터 그리고 이것도 연구가 3살부터가 가능한 건 그렇지 아기 때부터는 이럴 때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의 눈맞이지. 왜냐면 이거는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아픈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그럼 부모의 눈맞춤을 어른의 눈맞춤 훨씬 덜 하겠죠.
그게 정서적인 차이가 그러니까 사춘기가 됐을 때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소화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애들이 말 못하면은 말 못할 땐 기억 못하니까 그때는 그냥 대충 보고 기억할 때 내가 어때 휴식하고 이렇게 잘 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그랬어요. 근데 소화를 전공하신 분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기억 못할 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보여주셨던 연구가 그 중환자실 연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다시 돌이켜 보면 3에서 5세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들은 연구를 하기가 어려워서 연구가 가능한 나이가 3살이라 그랬겠지. 해보면 똑같은 차이 혹은 더 큰 차이가 났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 몰랐잖아요. 그동안에. 네.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게 편했으니까. 아니 너무 힘드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육아 맞벌이 분들 육아 너무 힘들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죄책감을 갖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불편하지만 이게 우리 아이의 분노를 쌓아왔고 공감 능력을 못해서 그리고 아이가 화나니까 내가 더 미치겠고 힘들고 이런 상호작용의 한 축이 있더라.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그 학자들도 전부 다 스마트폰이라고만 하지 않아요. 네.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가족의 이런 문화, 그러니까 점점 소규모되는 문화도 있겠고, 그리고 경쟁이 점점 어릴 때부터 더 치열해지는 이런 여러 문제들도 있겠죠. 네. 그런 문제들은 일단 있는 거고 여기서 스마트폰만 하나를 그냥 본 거예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인. 네. 그랬더니 여기서도 이런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스마트폰과 우리 세대 때는 TV는 바보 상자다 막 이래가지고 TV 못 보게 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TV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면 TV는 같이 보잖아요. 사람들 예를 들면 혼자 보는 거면 저는 TV나 스마트폰이나 무슨 다 다를 게 없는데 그러니까 같이 보는 것.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같이 본다면 예를 들면 얘가 딱 보고 이걸 좋아하면 그 사람의 상호작용을 느끼는 거잖아요. 영화 같이 보고 이제 그렇죠. 뭐 영화 홀담 나누고 이렇게 하듯이. 같이 본다면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모두 우리 같이 본다면 사실 같이 볼 때 옆 사람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우리 얘는 울어? 나 슬픈데 얘한테 좀 쪽팔린 거.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과 종족 이세를 할 수 있는 가장 우리의 본능 중에 하나가 사람하고만 있기 때문에 개도 똑같습니다. 개가 킁킁거리는 냄새 맡잖아요. 네. 개 냄새 맡는 거예요. 거기에 오줌 싸는 거 고양이도 오줌 싸고 사람도 오줌 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대요. 네, 진화론적으로. 근데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TV 그러니까 혼자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주는 그런 디테일을 아직 기계가 못 따라가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가 요즘 VR 있잖아요. 이거 디테일 막 따라 완전 사람 같아. 이것도 해봤어요. 연구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3D 뭐 4D 해가지고 막 오감을 자극해. 그러니까 아직은 기계가 사람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이거는 나중에 보도를 할 건데 일단 상담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챗 GPT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와, 그 상담은 일반 그냥 기계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 공감 능력을. 근데 그것도 사람보다는 아니에요. 이 뇌의 반응이 속일 수 없는 우리 뇌의 반응이 아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23년 11월 6일 현재 이 시점까지는 사람보다 더 이 공감 능력을 자극하는 건 없다. 없네.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럼 해봐서 역도 성립하느냐 스마트폰 딱 저기 하면 하느냐. 근데 이것도 되게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예? 진짜 유명한데 제가 왜 이걸 몰랐었지? 2014년에 나왔으면 제가 그 의학 전문기자 할 때인데 미국에서 이 애들을 5일간 뺐어요. 똑같은 이제 뭐냐면 그 공감 지수 이런 것들을 똑같은 상태로 맞춰놓고 5일을
5일간 뺐었어요. 딱 5일. 뺐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그냥 뺐으면 애들 안 할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뺏으려고 캠핑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공감 지수를 측정했어요. 상승됩니다. 5일만 하더라도. 특히 비언어적인 그런 사람의 표정과 이런 것들을 하는 능력들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수련회 가서 캠프파이어에 촛불 기도하고 그랬구나. 전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도 성립된다. 우리 지금 이렇게 전부 다 화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면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역도 성립하는 게 물론 거기도 이제 장기간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딱 5일밖에 못했죠. 5일 실험한 게 그러니까 자마소학과인가 되게 유명한 저널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역도 성립하더라.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저자들이 이제 추정한 건데, 추론한 건데 그 핸드폰을 안 보니까 사람과 사람, 페이스 투 페이스 이것이 주는 감각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연. 그러니까 이 자연에 위치한 학교와 똑같은 학교라도 자연에 위치한 학교가 훨씬 더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커져요. 진짜요? 네, 이거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숲, 특히 나무가 되게 중요해요. 숲. 그 자연 중에서도 우리 호수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있잖아요. 다 하는데 숲이 가장 탁월합니다. 제일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물은 좀 멀리 있고. 아니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숲이 자극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빛, 소리, 여러 그것도 빛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숲에는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숲이 가장 그 우리의 정서, 그러니까 이 발달이죠. 뇌의 발달이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연 중에서는 그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캠핑이라는 거에 그렇게 저자들은 추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는 거는 제가 여기서 뭐냐면 제가 조동찬이 화냈던 건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조동찬의 뇌는 덜 발달 상태, 덜 활성화된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너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렇잖아요. 여기서 분노하지 않으면 뭐 한다, 화내지 않으면 뭐 바보다, 천치다, 막 이런 생각 들면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나만 손해 보지 말자. 맞아, 이렇게까지 내가 가만히 이거 참고 있어도 내가 천치라고 생각한 점이 저는 있었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여기선 불같이 화를 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저한테 정말 그것도 아니야. 조동찬, 네가 화를 낸다는 건,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건 지금 네 뇌 상태가 떨어져 있다는 거야. 네가 지금 너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고 너의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걸 아는 게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지금 아니야. 내가 좀 화나려고 하네. 나 지금 내 뇌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네.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고도 내가 공감 능력이 조금 더 날 좀 활발히 시키면 그러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아니까 물론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쉽진 않은데 그럼 몇 번 그렇게 넘어가니까 저는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나는 게 누구한테 가장 도움이 되느냐? 저한테 가장 도움이 돼요. 제가 너무 편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에게 접목시키는 방법 저 찾지 못했어요. 저 취재하고 보도했지만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1분도 못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민이에요, 저 지금. 어떻게 할까? 이거는 뭐냐면 조동찬만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얘기는 했어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귓등으로도 안 듣죠. 스마트폰으로 근데 이제 사춘기 정도 지나면 이제 영유아는 이거를 이제 TV 보듯이 고립돼서 그 세계에 빠져보는 것 때문에 이제 공감 능력이 퇴할 수 있지만 사춘기 이후는 또 이걸로 네트워크 형성하고 또 릴레이션십 만들고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또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점 모든 게 이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상용화된 건 이것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 때문이겠죠. 그렇게 정보를 사실 이 스마트폰으로 갖고 있는 이
정보,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그리고 지식인들과의 자기가 모르면 떨어지는 그렇죠. 거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이것도 제가 논문으로 확인했는데 이런 SNS들은 이 중독성, 이 사용자들을 중독하기 위함으로 이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식을 공유하고 하는 것도 공짜는 아니다. 그리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노지수, 우리 어린이의 분노지수를 높이고 있는 한 원인으로 학계가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뭐 지금도 하죠.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계정도 있나 모르겠는데 트위터는 아예 안 했고요. 트위터는 알아봤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성향만 아주 노골적으로 내 편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걸 저는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끄는 게 트위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어떤 거였더라? 아마 대구에 2009년에 있었던 대구의 5세 아이 장중첩증 아이가 병원을 옮기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고 죽은 사건을 그랬어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기본적인 뭐냐면 의사는 어쨌거나 환자를 마지노선에서 봐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쉽다는 글을 남겼어요. 네. 제 쪽에서는 막 팔로우 뭐 이게 뭐 엄청났죠.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에서 저 자식은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뭐 마음만으로 가능하냐? 의사라는 놈이 저렇게 일반인처럼 얘기한다라고 다른 의사가 썼어요. 그게 더 폭발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전혀 못 봤어요. 다른 사람이 동찬 너 그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거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나와 다른 생각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 알고리즘이라서 아예 끊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나의 편협한 생각을 더 편협하게 만드는 뭐 지금 어떻게 보완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때 그래서 아예 안 했고 버블 효과. 예. 그리고 페이스북은 지금도 이제 아주 거의 안 하려고 하는데 보긴 해요. 보긴 하는데 이제 보는 것도 역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도 무서워요. 근데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페이스북에서 제가 찾아봤던 건 유튜브로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알고리즘이. 근데 이것 역시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이렇게 자주 보여주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은 그냥 인스타그램을 제가 올리는 거는 처음에는 막 이런 나의 기사 이런 것들인데 비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일상도 뭐냐면 사람들이 봐서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러니까 이거 약간 뉴트럴 그리고 이거 내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 뭐 어디서 인용한 것 같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아주 가끔 하는데 저는 지금은 처음에는 그 페이스북으로 주는 정보가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끊어보니까 뭐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저는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구글인데 구글로도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고 옛날 사람. 다만 이제 근데 왜냐면 예전에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것도 저의 성향인데 저는 뭐가 딱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날씨가 10시에 그러니까 확정된 건 모르겠지만 11시에 날씨에 따라서 이게 뭔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9시 정도에 딱 보면 11시에 비가 온대. 그럼 이거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걸 저는 계속 막 그 누가 보면 병적으로 보는 것처럼 들여다봐요. 네. 근데 그게 예전에 페이스북을 자주 사용할 때 제 모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보긴 하는데 그때처럼 뭐하다 보질 않아요. 훨씬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병적으로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시간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좀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글은 그러니까 유튜브 쇼츠는 저한테는 좀 제가 그래서 유튜브 쇼츠는 좀 줄이려고 하는데 그냥 막 보게 돼요. 유튜브 쇼츠는 또 보니까 짧으니까 너무 중독적이에요. 안 좋다. 차라리 예를 들면 제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하는데 이거는 중독적이잖아요. 보다가 지감하고 근데 쇼츠는
재미없는데도 계속 짧으니까 맞아, 보게 되고 유튜브도 막 저는 그래서 유튜브도 5분 이내 거는 좀 아닌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유튜브 요약도 막 긴 거를 시간 절약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 2, 30분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인내력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지루하면 내가 끌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저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또 해요. 영화를 보면 조금 제가 2, 30분 정도 분량을 찾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유튜브 쇼츠는 그게 뭐 틱톡,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뭐 그런 것 같은데 쇼츠는 상당히 중독적이라서 과거에 제가 페이스북을 그렇게 중독적으로 막 계속 확인했던 것과 비슷해서 그건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다시 뭐 넷플릭스, 디즈니 뭐 플러스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는다는 게 이제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지? 그냥 그때는 뭐가 할 게 뭐 여유가 없었어요. 머리가 여유가 좀 생긴 건가? 예, 뭔가 뭐 막 하느라고 뭐 다 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2시에 전 9시에 일어났는데 12시에 약속 시간이에요. 그럼 뭐 일어나서 뭐 했는데 하는 것도 없이 금방 갈 시간이 됐는데 지금은 뭐냐면 9시 이렇게 일어나서 1시간이 남네? 1시간 동안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을 죽일 수도 있지만 이거 뭔가 찾아볼 수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 똑같은 시간인데 이상하게 시간이 더 생기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중독적으로 무심코 버리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면 훨씬 시간이 좀 여유 있어지는 듯한 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유라 아나운서가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점점 줄이려고 하는 포인트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적입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선배님 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얘기해서 많이 공감되는데 저는 또 알고리즘에 대한 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어떤 검색을 할 때 이게 흥미있는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안 좋은 부분이라든지 더 알고 싶은 부분을 검색했는데 나중에 해결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 부분이 노출될 때 그런 또는 우리 아이를 보면은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했는데 그것만 뜨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파는 거, 그렇죠.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싫어서 이제 흔히 우리 아빠들끼리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 함부로 야동 검색하면 안 돼. 그런 거. 갑자기 검색하고 싶을 떠. 때만 해야 예. 되는데 계속 쓸데없이 원하지 않을 때 뜨는 게 저는 싫어서 나중에 이게 스마트폰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알고리즘의 개념도 약간 그 알고리즘이 비알고리즘으로 설정을 할 수 있거나 필터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세상이 그렇게 바뀔까? 왜냐하면 그들이 태어난 태생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되는 일만 돈이 할 거다. 되려면 저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보지 마 그럴 거면 라는 사람은 버리는 거죠. 그런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아하. 저는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무슨 기능성 식품이요. 뭐 완전히 뭐 그냥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못 없애잖아요. 네. 네. 왜? 거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런 출연한 사람도 사람들 뭐 무슨 저도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너도 홈쇼핑 하자. 너 조동찬 너 해가지고 하면 너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나오는데 그랬어요. 그래 볼까? 제발 좀. 저도 그래 부자 돼서 싶어요. 우리 좀. 저 진짜 부자 되고 싶어요. 맛있는 거 좀 진짜 많이 사는 얼마나 거. 좋아요. 그래서 뭐 그런데 근데 왜냐면 이게 그 논문을 보다가 이제 이 5개의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거에 알고리즘에 이제 하나가 우리 도파민을 자극하는 걸로 계속 하고 있는 증거들을 그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파민, 그러니까 중독성을 계속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회사가 유일한 아나운서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대로 하는 것들을 비중독 이런 걸 할까? 결국 고민은 해봤겠죠. 그런 건 있겠죠. 왜냐면 결국 중독자로 만든다면 소비 결국 다 망하는 일이니까 안 망하게 건강한 소비자 이런 운동처럼 그게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마약이 선한 마약이 된 적이 있나요? 마약을 파는 사람들은 계속 돈 벌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더 퍼뜨리려고 하죠. 저는 그래서 뭐냐면
그런 마약을 퍼뜨리거나 족폭이나 연예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게 전 너무 싫어요. 그게. 전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분들은 공범이라 같은 마약이 떠오르고 마약을 예를 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래도 저건 실수다 당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안타까운 그런데 세계 4대 유엔이 정한 4대 강간 마약이 등장하는 사람 확인된 사람이 계속 뭔가를 또 나오고 하는 건 그 감독과 작가는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당장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 아이도 아니 어차피 연예인들은 마약하고 나중에 하면 되는 거야. 그건 문화야. 딱 하는 거에서 전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문화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분들이. 너무 싫은데 아무튼 마약 점점 퍼지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의학회에 가서도 마약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용 마약을 함부로 쳐준 의사들은 어떻게 좀 규제 좀 해주십시오. 2번 다시 의사 못하게. 마약은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예. 근데 둘 다 안 되죠. 네. 둘 다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래. 내가 이것도 되게 속상한데. 그 의료용 마약을 셀프 처방 이제 자가 처방 하는 거는 그걸 막 몰아세우는데 셀프 처방하면 식약처나 건보공단이 다 보잖아요. 그거는 그건 냅두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빼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또 화나려고 하네. 이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멍청한 기자들 때문에 이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 현상에서는 아니 다 처방 전에 드러나 셀프 처방이든 뭐하든 간에 처방 전으로 입력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돼. 다 공개하는 건데 잡으면 되지. 그런 거야. 뒷공무니로 빼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뒷공무니로 돌리는 게. 뒷공무니로 빼는 거 잡아야 돼요. 기자분들. 그리고 이거 들으시는 국회 보좌관님들. 네. 아니에요. 셀프 처방에 힘 쓰지 마세요. 그거는 힘 안 들이고 식약처나 건보공단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빼돌리는 게 문제. 빼돌리는 거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우리 했잖아요. 그 의사 하나가 프로포폴 잔뜩 박스채 집에다 빼돌린 거. 그거 셀프 처방이 아니라 빼돌린 거라고요. 그리고 환자들 다른 사람한테 준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우리 힘을 쓰려면 제대로 된 포인트에 씁시다. 힘을. 엄한데 기사 난다 뭐 한다 해서 막 해가지고 그런 거 쓰지 말고요. 예? 아무튼 요거는 또 잠시 욱했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양측 그런 마약 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중독성을 노리는 사람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타겟팅하려고 하지 줄어드는 쪽으로 자기의 소비자가 줄어드는 쪽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개인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많이 네, 필요하겠네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개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수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이미 퍼진 어마어마한 장점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퍼진 이것이 우리의 분노 지수를 높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는 같이 고민해야겠죠. 네. 저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지금 일단. 그 부모님들도 그 보도 보시고 그러니까 저거 뺏는 게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떻게 뺏어요? 많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도 못했어요. 근데 다만 이런 게 우리가 문제라는 건 같이 생각하고 있자. 그리고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 힘들면 보여주세요. 그래도 그래. 힘들면 보여주세요. 100% 잘할 수 없어요. 네. 최대한 잘하는 거지. 근데 그런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는 말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거는 다음번에 저희가 되게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부모가 갖고 있는 죄책감, 부모의 분노는 그대로 아이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크려면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와 가장 눈을 당연하죠. 마주하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애들 엄마 표정 엄청 눈치 보고 읽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보도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취재가 마무리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뭐 이게 불편해요. 이것도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죄책감을 가지지 말자. 우리 다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일단 내가 사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 이걸 전제로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의 지금 분노 지수와 관계가 있더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 그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분노 시리즈 굉장히 재미나네요. 역시 화가 많으신 기자님이 그렇죠. 이거 완전히 어프로치를 해서 그렇죠. 쓰니까 이게 공감이 잘 되니까 기사 내용이 확 하고 잘 완전 나오네. 내 얘기거든. 완전 제 얘기는 뭐 역시 공감이 돼야 돼. 근데 화내는 거라면 이게 둘째가 그러면 서럽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포인트 이게 제가 이거를 이 분노 시리즈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너무 힐링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하는 마음. 그래서 되게 진심이었다는 것. 예. 우리 박아람 PD가 이제 계약 기간이 거의 만료가 돼가고 있어요. 1,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함께한 소감? 오늘은 일단 네. 저번에 분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도 네. 저 녹음하면서 너무 재밌게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 분노 교과서에 그렇지. 나와 있는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근데 이번에 스마트폰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휴대폰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저는 저 친구들에 비해서는 엄마가 되게 늦게 휴대폰을 사주셨어요. 편이에요. 몇 살? 한 초등학교 3학년? 근데 늦은 거구나. 그 전에 애들이 다 막 폴더폰이랑 스마트폰 이런 거 쓰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엄마한테 되게 왜 애들도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있었는데 그게 되게 감사했구나. 그러니까 좀 늦게 가져서 그래도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들었습니다. 엄마도 많은 이제 흔들림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애가 안 듣겠죠? 네. 되게 일찍부터 나도 중학교 때부터 정말. 사줘야지 결심했는데 우리 남편이 자기 술 마시고 옆에 잘 놀고 있으면 핸드폰 사줄게 해서 애들 땡깡 안 피우고 밤늦게까지 잘 있으니까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가 바로 빡 사준 거야.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싸우고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애 뽀로로 제가 이제 왜냐면 어렸을 때는 제가 돌봐야 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통째로 완전히 그냥 뽀로로 다 보고 싶은 거 다 보여줄게. 좋은 아빠, 좋은 애들은 아빠. 좋아했겠다. 지금 뭐냐면 여행을 갔을 때도 우리 아이가 이제 아빠랑 여행을 가는 걸 좋다고 표현한 포인트가 본인이 뭐 보는 거를 전혀 터치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그래야 저도 편하니까. 아무튼 그래요. 근데 네. 그래도 저도 죄책감은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요. 몰랐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네. 순간에 또 네. 다 하고 네. 있었으니까 어느 부모나 네.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도 함께 하는 거예요? 불러만 주신다. 네. 고정이야. 근데 2주 뒤면은 끝나 계약이. 어쨌든 끝나더라도 그 와도 새로운 돼. 친구도 고정이라고 얘기해. 또 와도 돼. 불러주세요. 네. 자,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궁금한 사연 또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